전체 선거자의 99.99%가 선거에 참가하여 100% 찬성 투표하였다.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지난 일요일 북한에선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99.99% 참여, 100%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북한의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그리고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북한의 선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북한의 선거, 제가 듣고서 좀 약간 많이 낯설었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북한의 선거는 이해가 좀 안 갈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0% 찬성, 또 후보자가 대체로 한 명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누굴 뽑느냐에 중점을 두지만 북한은 이 선거가 주민들에 대한 교양이나 또는 체제 선전, 축제 성격까지 포함한 그런 다양한 의미가 포함된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보자가 한 명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충희 씨, 후보자가 한 명이면 사실 단일 후보인 거잖아요. 이게 뭐 선거의 의미가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해도 선거는 선거죠. 후보자가 한 명이기는 하지만 그 후보자가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가진 게 이제 하나의 집단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지역과 집단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 선출할 때부터 이제 선출하는 주민 대회를 하거든요. 네. 예, 주민 대회를 해서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두는 그런 그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당일날은 그냥 찬성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당도 많고 후보자도 많았어요. 투표용지도 엄청 길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이제 한 명만 계속 찬성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뭐 정당도 막 여러 개 되고 맞아요. 뭐 후보자도 뭐 10명 넘어가서 네. 처음에는 이거 다 찍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했다가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와서 물어봤어요. 이거 다 찍어야 되나 하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면 된다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북한 쪽 투표용지는 어때요? 예, 후보가 한 명이기 때문에 카드 한 장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어. 투표용지도 거의 그저 손바닥만한 사이즈가 손바닥만한 사이즈인데 요거보단 조금 작죠.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의 투표용지는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선거 당일 풍경은 어떤지 또 그런 화면들을 저희가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한 선거구 앞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선거장이라는 그 간판만 없으면 결혼식장 앞 같기도 하고요. 선거 때는 이제 항상 저렇게 자기한테서 제일 최고로 좋은 옷, 최고 자기한테서 가지고 있던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나와서 이제 저 때는 그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아침부터 분위기를 이제 한층 덮으죠. 방금 선거를 마치고 기쁜 마음과 격정을 누릴 길 없어 이렇게 춤판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모두가 한 모습 한 덩어리가 되어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회주의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선거날의 리더란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선거 때 춤추고 노래하고 하긴 하잖아요. 네. 물론 후보자를 유세하려고 네, 이렇게 네.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의미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이게 그냥 선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참여하는 정권, 그다음에 뭐 우리를 지켜주는 정권을 이제 더 다진다는 의미에서 선거를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단결이고 그냥 그 주민들의 생각에서는 이제 경축, 경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뭐 반바지를 입고 나가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냥 빨리 가서 줄 안 서고 빨리 하려고 간편하게 입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옷을 잘 차려입었어요. 보통은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 훈장도 다 달고 나오고요. 오, 정말 그렇네요. 예.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선거 때 보면은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보면 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복장을 하고
선거 투표하러 가는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예전에는요?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모습들이고 뭐 맞아요. 그랬습니다만, 과거에는 투표하러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어떤 숭고한 뭐 어떤 행위를 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과거 70년대, 80년대까지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자, 다시 북한 선거날 풍경을 볼까요? 줄이 엄청 기네요. 이제 북한에는 국민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국민증을 내고 국민증하고 이미 전에 선거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35번이다 하면 이제 그 번호대로 들어가는 거죠. 아, 예, 그래요? 먼저 온 순위가 아니고 번호 순서대로 들어가요. 이 북한에선 선거표라고 하는데 지금 선거표를 받는 모습인데요. 선거표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북한을 상징하는 국장이 이제 앞에 있고 또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진짜. 화려하고 또 뒤에도 보면 이제 후보자 이름 또 그 아래에 어떤 구역 어떤 선거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결국 북한에서의 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주민들이 또는 그 선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어떤 그 체제가 굳건하게 단결돼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매우 많이 담긴 그 표가 지금 보여지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투표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투표함에 서서 인사를 하네요. 일단 투표장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그 초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건국의 아버지다 해가지고 그 인사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손으로 곱게 받은 선거표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네요. 아니, 뭐 찬성, 반대 이런 도장도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원래 이제 반대를 하면 선거표에 이름을 굳게 돼 있어요. 네네. 이름을 굳고 이제 놓으면 되는데 반대를 하려고 벌펜을 집어드는 순간 바로 끌려가거든요. 예, 일단 반대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공개 투표나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의 선거가 어떤 측면에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네. 공개 투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다 그러면 거의 한 달, 두 달 전부터 다양한 교양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투표 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북한은 오히려 더 중시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게 북한의 대의원 선거 포스터인데요. 1심 단결의 위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 빛내자.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거가 무슨 단결하고 또 이게 관계가 있나요? 일단 선거가 체제 결속을 위한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체제 결속,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단결을 꾀하는 그런 그 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거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어디서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는지도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제 과거에 김일성 주석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고 그 중요한 상징적인 공간을 찾아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자신의 어떤 체제를 그 선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이죠. 본인의 어떤 정책 방향에 관련된 곳에 가서 투표를 한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투표하러 간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김정은 동지께서 김제공업종합대학에 꾸려진 선거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아간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요. 김책공대가 북한을 대표하는 공업종합대학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북한의 최고의 그 수재들이 이과 계통의 수재들이 모인다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결국 과학에 대한 기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 굉장히 많은 관심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경제 상황이 북한이 썩 좋지 않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를 직접 챙긴다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주민들을 달래는 그런 차원에서도 김책공대를 간 배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북한 전역에서 대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지난 12일 당선자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도 보이고요. 최룡해 부위원장, 그리고 북한 외교 담당인 리수용 부위원장 등 대의원 총 687명이 선출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되려면 굉장한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뭐 부와 또 권력과 명예의 상징이기도 한 자리인데 이 북한에서는 대의원이 된다면 뭐 어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나 아니면 뭐 월급을 좀 많이 받는다든지 뭐 이런 혜택들이 있나요? 이제 혜택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월급을 5억씩 가져간다든지 뭐 네네. 이런 거는 없고요. 일단 최고위원회 대의원이 되면 그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하죠. 가고 이제 모든 기차, 운수수단 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엔 북한 기차는 이제 침대 타기가 좀 힘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대의원은 어떤 순간에 올라도 기차에서 침대를 내어줘야 돼. 자기가 봤을 때 그 어떤 그 국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데 최고위원회 대의원 권한으로 경찰에다 지시해서 체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권력적인 측면은 있고 그 자기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지역에서 군당위원장이나 인민위원장, 그 내각,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정부 기관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이제 그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제 행사는 얼마 안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특이할 만한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이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최고위원회 대의원이 안 된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격적인 행보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당과 정부와 군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북한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상 국가로서의 보통 국가로서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의원에 뽑히지 않았다. 또 본인이 사양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권력을 분배함으로써 전 정권에 대한 뭐 심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북한의 선거는 뭐 지도자의 정책 제시나 체제 결속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북한의 선거는 체제 홍보와 선전과 교양과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끌어내는 그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선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원은 다릅니다만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충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북의 이 선거 문화를 다 겪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제일 놀란 것은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이제 나서고 여러 개의 정당들이 나서서 이제 그 서로 이제 뭐 당선되려고 하는 이런 그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막 이런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살짝 좀 아쉬운 점은 너무 이제 상대를 욕해요. 근데 이제 또 북한은 그와는 반대로 단일 후보에다가 그냥 찬성과 반대니까 북한도 좀 더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사실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꼭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노동당이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민주적으로 여러 명이 나와서 그 선거를 하는 그런 세상으로 다가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북한 선거가 좀 더 여러 그 주민들의 의사가 전달되고 또 그 의사들이 집결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선거가 또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의 후보자라기보다는 몇 사람이 또 더 출마를 더 해서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당장은 이제 북한 체제의 성격과 특징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도 그러한 선거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북한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리고 북한의 대의원들이 좀 더 국민과 또 주민들을 위한 아주 올바른 정치나 또 주민들을 위한 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